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GDP의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에도 불구하고 불경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불경기라면은 GDP, 국내 총생산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일 때 아주 쉽게 불경기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판정하는 그 NBER, 이라는 또 민간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불경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GDP는 나왔는데요. 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경기라고 지금 공식 선언되기도 않았고요. 또 불경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체감 불경기로 하시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겠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그 수치만 보더라도 네. 참 이상한 그 경제 흐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은 1분기에 마이너스 1.6으로 확정이 됐었고요. 네. 2분기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0.9.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이 두 번째 나온 것이 마이너스 0.6으로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불경기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NBER의 그 소속 학자들조차도 아직은 그 불경기로 선언할 수가 없다. 불경기로 간주할 수가 없다. 불경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요, GDP가 아니라 GDI라는 것이 또 중시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GDI라는 것은 I는 인컴입니다. 인컴인데 국내 총 인컴이 되겠죠. 총소득. 네. 국내 총소득이 아직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 지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비 지출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지출이야말로 미국 경제의 70%, 그렇죠, GDP의 70%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플러스인데 어떻게 불경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미국민들 가계 소득도 늘고 있고 또 이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 소비 지출도 분명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이너스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GDP 국내 총생산만 갖고 이제 불경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정책 당국자들도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직은 불경기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GDP 하나만 갖고 보던 것이 사실은 이제 불경기를 선언할 때도 NBER도 꼭 GDP만 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도 쉽게 이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이 고용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이나 제조업, 생산, 비즈니스, 세일, 인컴. 그런데 이게 고용이 지금 상당히 좀 탄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3.5%의 실업률과 52만 8천 개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볼 때는 이게 고용시장은 아주 호성적, 최상의 성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불경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인컴도 계속 소폭이나마 늘고 있어서 아직은 그 미국민들이 돈을 쓸 여력이 있어서 즉 바잉 파워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불경기는 아니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불경기는 아닐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정체 상태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거의 제로 성장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톨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표현한 것도 디크라인, 리세션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등이 되거나 이제 성장 다시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냥 정체 상태, 멈춰진 상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는 매월 전달에 비해서 0.7% 늘었거든요.
7월에는 0.2%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증가인데 상당히 둔화된 거죠. 그다음에 소비 지출도 6월에는 1%, 전달에 비해서 1%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네. 1% 늘었는데 7월에는 0.1% 늘었습니다. 말로만 늘었지 지금 사실은 이게 늘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소득 증가도 0.2, 또 소비 지출도 0.1에 그치면서 전단 6월에 비하면 상당히 좀 둔화된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정체 상태이지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나 반등으로 보기에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불경기만 겨우 면했을 뿐이지 정체 상태이다라고 새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소득 증가나 소비 지출이 둔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을 해서 물가 잡기를 하는 것은 수요와 생산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금 냉각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격차가 워낙 심하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일부러라도 좀 냉각시키니까 금리도 올리고 긴축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과의 차이를 줄이면 당연히 가격도 내려가는. 그렇게 물가 잡기를 이미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고 그것도 한꺼번에 0.75포인트씩 2번 벌써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2.25%나 올렸기 때문에 소득 증가나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직도 다행이라면 좀 다행인 게 불행 중 다행으로 이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상당히 좀 이 반등을 해서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정체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정체가 장기화될 것인지 급반등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불경기로 추락하게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할 핵심 요소는 무엇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연준이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저 증시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말 한마디 갖고도 부자들이 760억 달러가 날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1000포인트나 이제 급락을 할 정도로 이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것만 보더라도 연준의 조치, 즉 연준이 연속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소비 지출 또 이제 수요나 생산 같은 것을 얼마나 냉각시키는데 이게 냉각시켜서 지금처럼 정체만 되더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자칫하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추락할 수 있으면 또 불경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한여름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봐도 되겠고요. 그만큼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준 이사들 또 FOMC 회의를 의사락을 보면은 무척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자칫하면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고 한번 심리적으로 또 미끄러지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데 연례적으로 8월 말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 연설을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때의 연설한 것으로 보면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물가도 이제 CPI 물가는 9.1에서 8.5로 또 PCE 물가는 6.8에서 6.3으로 좀 둔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독약 처방을 하면은 또 갑자기 급냉을 할 수가 있어서 불경기에 빠질 수 있으니 금리 인상 폭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군부를 좀 지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75포인트씩 2번이나 6월과 7월에 올렸는데 또 9월에도 0.75포인트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 조금 줄여라. 0.5든지 0.25까지는 아니더라도 0.5로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9월에 0.75포인트로 올릴 가능성이 지금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튼튼해야지만 0.75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고용지표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지표에서 지금처럼 3.5%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 실업률과 또 특히 그 일자리 창출이 뭐 52만까지는 아니더라도 40만 개 이상이라 그러면은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를 확 더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물가 잡기가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이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은 무턱대고 0.75씩 또 올리기도 좀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0.5로 낮출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데이터를 보고 아주 심각한 신중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겠죠. 0.75 아니면 0.5, 0.25를 벌써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0.5 내지 이제 0.75인데 그것을 그 관건이 이번 고용지표가 어떻게 됐느냐에 또 다르고 11월과 12월 회의에서는 그보다는 아마 보폭을 좀 줄일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외줄 타기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체만 시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추락만 안 하고 그렇죠. 정체가 사실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네. 이 급반등을 하면 또 물가가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 네. 잡기를 위해서는 어차피 수요와 생산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냉각시키는 것인데 한꺼번에 이걸 또 날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둔화는 불가피한데 이게 마이너스로 또 추락하는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이거든요. 네. 이것마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것만 잘 막아내면 아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위기를 넘기는 그런 기록을 또 세우지는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